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강원도의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인 수소 산업이 본격화됩니다. 올해 상반기 동해 특화단지 내 산업진흥 기반 시설이 착공되는데요. 수소 분야 3대 핵심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동해안 산업 지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동해 북평 국가산업단지 내 그린수소 실증단지, 태양광 전기로 물을 분해해 친환경 수소, 이른바 그린수소를 만들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실증 연구시설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오는 2028년까지 태양광 기반 수전해 방식으로 하루 1톤 규모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이른바 완전 친환경 수소 생산의 출발점입니다.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기지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 충전소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공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 수소 경제의 경제성,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신뢰성 이런 것들을 높여나가는. 동해 삼척이 국내 1호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연관 산업이 하나둘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동해 수소 특화단지 내 산업진흥센터와 안전성 시험센터, 시스템 실증센터는 올해 상반기 본공사에 들어가는데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수소 저장 운송 기술 개발 지원과 제품의 검증, 안전성 시험 평가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동해 수소 특화단지 내 기업 입주 공간 예정 부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30만 5,500제곱미터로 축구장 42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강원도와 동해시는 특화단지에 수소 저장 탱크와 밸브 배관 등 연관 기업이나 연구개발센터 60여 곳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북평 제2일반 산업단지를 강원 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각종 세제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 투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해시가 미래 수소 경제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4,500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유발 효과도 4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특히 수소 규제 자유 특구에 이어 특화단지 지정과 클러스터 구축 사업까지 수소 분야 3대 핵심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동해 삼척 지역을 저장 운송 관련돼 갖고는 제일 중심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도 계속 기업들을 좀 유치하고.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연구 개발과 기업 투자까지 동해와 삼척이 이제 산업단지를 넘어 대한민국 수소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도민 3천여 명이 9일 서울로 상경해 국회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김시성 강원자치도 의회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삭발까지 하며 강경한 투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강원도민들이 모였습니다. 국회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특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24년 9월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벌써 17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남 광주와 충남 대전, 대구 경북 등 3개 통합특별법이 발의돼 법안 심사를 앞두면서 강원도를 비롯한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 광역시도의 특별법에 담긴 특례가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것과 유사해 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통합 지역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와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역차별이란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삭발까지 하며 강특법 3차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5극이라는 거, 통합, 거기에 모든 거를 다 퍼주고 돈이고 공공기관 이전이고 권한이고 다 해주고 우리 강원도 또 4개 특별자치시도법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시성 강원도의장도 삭발식에 동참하며 도민들의 강력한 투쟁 의지를 대변했습니다. 이게 여야 국회의원들이 같이 105명이 공동 발의를 했고 또 무쟁점 법안이란 말이에요. 이 법안은 우선적으로 처리된다고 생각을 해서 삭발을 하게 됐고 아마 도민들 마음도 같을 겁니다. 김 지사와 김 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10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를 진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허영 국회의원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송기헌 허영 의원은 9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강원도민의 우려를 전하고 지역 현안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강원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참석했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은 빅데이터 기반 강원관광 동향 분석 결과 지난해 강원도 관광객이 전년보다 480만 명 늘어난 1억 5,46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외지 관광객은 462만 명 늘어났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1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철원을 제외한 17개 시군 모두 관광객이 증가했으며 인제군의 관광객 증가율이 전년 대비 12% 증가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원주시의회 광문근 부의장이 원주도시공사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광문근 부의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의 개발 이익을 원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가칭 원주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원혁신도시와 남원주 택지 개발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개발 이익을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남은 것은 타 지역 손실을 원주에서 만회했다는 풍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원주 도심지의 군 유휴부지 활용과 교도소 부지 개발을 통해 수익성과 시민 친화 공간을 병행하는 장기적 비전을 도시공사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를 통해 원주 대중교통의 준공영제도 도입 등 교통과 도시개발을 함께 담당해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기초지자체 행정통합 인센티브 적용 등을 건의했습니다. 원 시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재 차관에게 기초지자체 행정통합에 대해 광역통합에 준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 관련 법규 개정의 원활한 추진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원주시는 지난달 28일 원주시청에서 진행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윤호중 장관에게 주요 현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혜택이지 행정서비스를 통한 강원도민증 발급 대상을 외국인 등록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외국인이 강원도민증 발급을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기관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강원 혜택이지를 통해 본인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발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홍천군이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용문 홍천광역철도의 조기 착공과 철도와 연계한 지역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천군은 9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홍천철도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영재 홍천군수와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을 비롯해 강원연구원과 강원개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역세권 개발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원선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춘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 부의장은 9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의 낡은 엔진을 교체하고 돈과 사람이 흐르는 활기찬 도시를 꿈꾼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공약으로는 물기금 조성, 춘천 시민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이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유 전 장학관은 9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강원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유 전 장학관은 앞서 조백송 전 강원교총 회장과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단일화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유 전 장학관 측은 조 전 강원교총 회장 측과 함께 교육감 후보 대통합 선거대책위를 구성하고 추후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을 비롯한 보수진영 후보군과도 단일화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상 악화 속에 조업에 나선 어선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밤 11시 40분쯤 독도 남동쪽 46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4톤급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선원 한 명이 선체 구조물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선박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선원은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동해해경은 경비함적 4척과 헬기, 해군 초계기 등을 투입해 부상 선원을 이송하고 실종자 구조에 나섰지만 높은 파도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오전 7시 20분쯤 고성군 거진항 동쪽 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4톤급 정치망 어선이 기관 고장을 일으켜 해경이 긴급 예인 조치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역사축제 제59회 단종문화제가 오는 4월 24일부터 3일간 영월 장릉과 동강 둔치, 청령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영월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올해의 축제는 내년 60주년을 앞둔 징검다리 행사로 왕의 귀환, 희망의 서막을 주제로 펼쳐집니다. 축제 개막식에서는 뮤지컬 단종 1698이 무대에 오르고 영월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는 왕의 귀환을 음악과 퍼포먼스로 구현해 축제의 상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농촌 소멸을 막겠다며 규제를 풀어 농업을 위한 간이 건축물인 농막에서 숙박을 허용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시설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지어진 데다 설치된 장소가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자칫하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재 위험 사각지대 현장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신동면 증리의 한 마을. 비닐하우스 옆 농막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물대포를 쏘아보지만 좀처럼 불이 꺼지지 않자 결국 굴착기까지 투입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2시쯤 발생한 화재로 10평 남짓한 농막이 전부 불에 탔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현장에는 새까맣게 탄 재만 남았습니다. 농막을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해 지내던 농민은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들어와서 차를 쳐놓고 내려가는데 뿌직뿌직 하면서 안에서 그 연기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와닿아갖고 해가지고 바로 그 해서 문 열어보고 안 돼가지고 바로 신고한 거지. 화재 진압에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임시 건물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입니다. 불에 탄 체류형 쉼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티로폼을 단열재로 채운 샌드위치 패널 지붕 탓에 화재 진압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농촌형 체류형 쉼터로 등록할 경우 농막에서도 취사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막은 건물 자체가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지어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샌드위치 패널에 불연제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성능이 좋은 화재에 안전한 샌드위치 패널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전기 불꽃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아크 차단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농막 대다수는 농촌마을 깊숙한 곳이나 비좁은 농로 옆에 지어져 소방장비 진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형 차량이 차량 부서하기도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시골길 특성상 그 문제점도 좀 있어 보이고. 최근 5년간 강원 지역에서 난 농막 등 가설 건축물의 화재만 180여 건, 12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규제 완화로 전기와 가스를 쓰는 농막이 늘면서 그만큼 화재 위험은 더 커진 상황.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원주시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1호 은퇴자 마을 시범사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첨단 의료 인프라를 결합한 원주 은퇴자 맞춤형 미니 신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또 첨단 의료 건강도시라는 비전 아래 고품격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은퇴 인구의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한림대학교와 협업해 통합 돌봄 실무 인력 전문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통합 돌봄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4차례 진행합니다. 강원도와 한림대는 앞으로 통합 돌봄 제도의 질적 발전을 위한 연구 정책 수립 과정에도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027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6일 춘천교육대학교에서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문항 개발은 3차례 워크숍을 통해 진행되며 10월 중 최종 문제지를 개발해 도내 희망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강원형 전략펀드 투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업투자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존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의 5%포인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척시는 앞으로 수소에너지 산업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한 전략적 기업 육성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성군과 강원랜드가 AI를 기반으로 한 노년층 대상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성군과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은 6일 군청에서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지역 독거 어르신 300명에게 AI 생활 지원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강원랜드 협력사인 우리주민 주식회사와 시니어 돌봄 플랫폼 회사도 참여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과 우리주민 주식회사는 AI 돌봄 서비스 사용료 지원과 서비스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정성군은 사업 운영 총괄, 대상자 관리 등 행정 지원을 맡게 됩니다.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설 명절을 맞아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복지관은 6일 복지관 강당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래자랑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원지방우정청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